여러분의 띠는 이 중에 무엇입니까? 토끼, 소, 돼지, 말? 그렇다면 정확하게 붉은 토끼입니까? 푸른 말입니까? 노란 소입니까? 모르신다고요? 오늘은 정확한 나의 띠와 내가 태어난 해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지? 1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다시 봄으로 돌아오고 하루도 아침, 점심, 저녁 또다시 아침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시간도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만든 것이 바로 60갑자입니다. 시간의 패턴은 하늘과 땅의 조화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하늘에서 줄기를 내려보내 에너지의 방향을 결정하고 땅에서 지탱할 지로 그것을 지탱하여 구체적인 형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간 10가지와 지지 12가지가 만나 총 60가지의 시간의 패턴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10 곱하기 12 하면 120 아닌가요? 왜 60이죠? 바로 양과 음의 조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간과 지지는 모두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으로 반반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양의 천간은 양의 지지와만, 음의 천간은 음의 지지와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6해서 양의 기운 30가지, 5 곱하기 6해서 음의 기운 30까지 총 60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갑잔치, 회갑잔치를 하는 이유는 당신이 태어난 해가 큰 시간의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당신은 시간의 큰 흐름을 하나를 잘 살아내었고 그 마무리와 새 출발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회갑잔치, 환갑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천간의 시작인 갑과 을은 계절의 시작인 봄에 대응됩니다. 그리고 봄에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나듯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갑의 해에 태어난 쥐는 푸른 쥐, 갑의 해에 태어난 용은 푸른 용의 띠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선생님, 저는 그냥 쥐띠라고만 알고 있는데 제가 푸른 쥐인지는 어떻게 알죠? 출생연도 끝자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간이 총 10가지이고 매년 한 칸씩 이동하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갑의 해가 돌아오는 거죠. 출생연도 4로 끝나는 경우가 바로 이 갑의 해에 해당합니다. 1994년, 1984년, 74년 모두 이 갑의 해에 태어나셨습니다. 갑은 한자로 갑옷 갑자를 씁니다. 똑같은 시작, 출발이어도 단순한 시작이 아닌 갑옷을 뚫고 알을 뚫고 나가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마어마한 창조의 힘을 듬뿍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갑의 해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힘이 지지에서의 첫 번째인 쥐와 만나면 갑자년이 되는 겁니다. 푸른 쥐의 해인 거죠. 그런데 왜 쥐에다가 아들 자자를 붙였냐? 아들자가 단순히 자녀를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 시작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푸른 쥐의 해 갑자년은 시작에 시작까지 겹쳤다? 어마어마한 시작과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갑자, 익숙하지 않나요? 역사책에서 보았던 바로 그 갑자사화가 푸른 쥐의 해에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무오사화도 있었지만 갑과 자가 만난 어마어마한 시작 갑자년의 사화가 훨씬 더 규모가 컸죠. 살인과 훈구를 가리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푸른 쥐의 운명을 타고나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시작,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체제를 깨뜨리는 힘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MBTI로 대응해 본다면 ENTJ에 비슷할까요? 사업가, 리더, 창조하는 역할이 잘 어울리는 분들입니다. 호랑이는 동굴 밖으로 어흥 하고 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쥐가 시작을 의미한다면 호랑이는 그걸 표면화, 가시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런 푸른 호랑이의 해에는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이 눈에 띄게 발생합니다. 세계 1차 대전 발발도 이 푸른 호랑이의 해에, 긍정적으로는 서울의 지하철 1호선 개통이 이 푸른 호랑이의 해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푸른 호랑이의 사람들은 변화를, 시작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도 호랑이처럼 움직임이 보이지만 호랑이가 바깥으로 나가는 움직임이었다면 용은 하늘과 땅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변화가 아닌 기존의 틀 안에서의 오고 간 약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거죠. 푸른 용의 사람들은 변화를 주되
틀을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틀은 유지하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뜻하는 한자는 이 오를 씁니다. 오, 이 오가 바로 낮 12시를 뜻하는 정오의 오자입니다. 밤 12시 자시에서부터 시작하여 낮을 다 보내고 밤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의 해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갑옷을 뚫고 나오는 갑의 해, 전환에 말까지 결합했다? 갑오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갑자가 뚫고 나가서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걸 형성하는 것이라면 갑오는 정반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갑오? 갑오? 맞습니다. 갑오개혁의 그 갑오입니다. 신분제가 있다가 갑오개혁을 통해 없는 것으로 180도가 바뀌는 완벽한 전환. 그게 바로 푸른 말의 해입니다. 원숭이의 한자는 번개가 내리치는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아주 뚜렷하고 선명한 하지만 범위는 넓지 않은 변화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푸른 갑의 해에 원숭이 신자를 쓰면 갑신년이 되는 것이고 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갑오개혁과 갑신정변을 비교한다면 말과 원숭이 해의 그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갑오개혁과 달리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끝났죠. 이것이 바로 말과 원숭이의 힘과 규모의 차이입니다. 개의 한자에는 이렇게 안쪽에 창 모양이 있습니다. 창을 가지고 이 성 영역 안을 지키는 거죠. 지금도 개가 집을 지키듯이요. 그 상징적 의미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뚫고 나가는 엄청난 변화라 하더라도 이 개가 기존의 체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푸른 개의 해에는 생각보다 변화가 크진 않습니다. 이번에 음의 시작인 을입니다. 을도 시작이기 때문에 봄의 이미지와 푸른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출생연도 5로 끝나는 분들이 을의 해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럼 똑같은 시작인데 양의 시작과 음의 시작은 무엇이 다른가? 양의 시작은 갑옷을 뚫고 나가는 급격한 변화라면 을의 시작은 부드럽게 새처럼 날아오르는 시작입니다. 이렇게 양의 기운은 외부를 향한다면 음의 기운은 내면, 사람의 안쪽을 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양의 기운일 때는 겉으로 드러난 사건, 사고, 변화가 많지만 음의 해일 때는 그 에너지가 내면을 향하게 됩니다. 내면의 성장, 내면의 갈등, 내면의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죠. 음의 첫 번째 소는 한자가 꽉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모양입니다. 소에게 콧뚜레를 뚫어서 움켜쥐고 있듯이요. 그래서 을이 새처럼 날아오르려고 하더라도 소가 붙듭니다. 아니야, 조금 더. 이렇게 소는 꽉 붙든다, 인내한다,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소의 해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반면 똑같은 의미지만 토끼는 다릅니다. 토끼는 문을 열고 나가는 형상을 띱니다. 그래서 음의 해지만 토끼는 변화가 보입니다. 근데 이 문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문인 게 양의 기운과의 차이이죠. 갑자 같은 건 아예 뚫고 나가서 새로운 문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토끼는 원래 있던 문을 엽니다. 그래서 푸른 토끼의 해에는 새 시작에다가 문을 열고 나간다의 의미가 결합하여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나 코딩 좀 배워볼까? 나 뜨개질 좀 배워보고 싶었는데 해볼까? 토끼는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여러 문을 열고 나간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재주가 많다란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토끼가 음중 양이었다면 뱀은 음중 음입니다. 음의 기운 중에서도 가장 땅 밑으로 안쪽으로 파고들려는 성질이요. 그래서 뱀의 한자 모양도 꼬리를 말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런데 새는 날아가려는 성질이고 뱀은 안쪽으로 파고들려는 성질이니 이 을과 사가 서로 기운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익숙하죠? 을사. 을사사와 을사늑약처럼 을과 사가 충돌하는 해, 푸른 뱀의 해에는 사건, 사고가 좀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럼 뱀의 해는 언제나 사건, 사고가 일어나냐? 그건 아닙니다. 어울리는 천간과 만나면 평온한 한 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양의 한자는 아직 미자를 씁니다. 그러면 새가 날아오르려고 하는데 아직 아니야 라고 양이 붙잡는 거죠.
그래서 날아오르는 새와 그걸 붙잡는 양의 아직 미가 충돌합니다. 을사만큼은 아니지만요. 을미 익숙하시죠? 을미사변이 이때 일어난 겁니다. 닭의 한자 유는 항아리에 술을 넣어서 내면으로 더 안쪽으로 발효시키고 성숙시키고 완성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 부드럽게 날아오르고 그걸 닭이 받아들여서 성장하고 완성시키는 내면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해, 그게 바로 푸른 닭의 해입니다. 돼지의 한자는 씨앗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변화하지 않지만 나중을 위해 그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는 시기, 그게 바로 돼지의 해입니다. 새가 부드럽게 날아오르려고 할 때 그 다음을 위해서 에너지를 응축해 놓은 시기. 실제로 푸른 돼지의 해가 바로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 사회를 재건할 때의 시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천간인 병과 정은 두 번째 계절인 여름에 해당하고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불의 기운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병은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큰 불을 의미합니다. 확산의 기운이죠. 출생연도 6으로 끝나는 경우가 바로 병의 해입니다. 큰 불인 병이 시작을 뜻하는 쥐와 만나면 붉은 쥐 병자가 됩니다. 푸른 쥐 갑자가 시작, 시우, 땡! 시작 그 자체를 의미한다면 병자는 기존에 있었던 그 미미했던 것들이 보아라! 하고 큰 불로 일어나는 걸 뜻합니다. 병자. 바로 병자 호란이 이 붉은 쥐의 해에 일어났습니다. 청과의 갈등이 지속되다가 그게 하나의 전쟁으로 가시화돼서 크게 일어난 것. 이게 바로 붉은 쥐의 특징입니다. 호랑이는 바깥으로 나가려는 성질인데 큰 불도 바깥으로 보여주려는 성질이니 큰 불인 병과 호랑이 인이 만나면 바깥으로 에너지가 확산되고 충돌합니다. 서로 확산하려고 하다 보니 부딪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서양과의 충돌이었던 병인양요가 있습니다. 용도 움직이긴 하지만 호랑이만큼은 아닙니다. 위아래로 질서를 갖추어서 움직이죠. 그래서 병이 바깥으로 확산한다 할지라도 용은 질서를 하나로 통일시켜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트남 통일이 있습니다. 75년 토끼의 해, 푸른 토끼의 해에 슬며시 시작했던 시도가 붉은 용의 해에 질서를 하나로 통일시킨 것입니다. 낮 12시 정오를 뜻하는 전환의 말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불과 만나면 단순히 전환에서 그치지 않고 그 전환됐던 힘이 사회 전체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푸른 말이 바꾸자! 바꾸는 거야! 였다면 붉은 말은 그 바꾸자라는 말을 정말 실행해서 추진한 결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번개가 내리치는 모양의 원숭이가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불, 병과 만나면 아주 날카로운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해가 2016년인데 2016년의 기사를 검색해보면 그렇게나 폭로와 갈등이 많습니다. 자기 혼자 몰래 알고 있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폭로해서 가시화해서 날카롭게 찌르는 거죠. 이게 바로 붉은 원숭이의 해입니다. 바깥으로 퍼져나가려는 큰 불이 창을 들고 집을 지키는 개와 만나면 확산되던 불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잠잠해집니다. 이렇게 개는 양 중에서도 조금 더 에너지를 누그러뜨리는 조화를 이루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불이지만 음의 기운인 정자는 바깥으로 확산되는 큰 불이 아닌 내면을 향하는 작은 불꽃입니다. 그래서 한자 모양도 고물의 못과 같이 내 마음 안에 확실하게 담아내는 그 의지의 불꽃을 뜻하게 됩니다. 이 정자는 출생연도 7로 끝나는 해에 해당합니다. 내면의 불꽃이 꽉 붙들어매는 소와 만났다? 그럼 나의 마음 안의 의지가 아주 확고해지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는 토끼가 불과 만나면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런 시도를 한다는 걸. 내가 이런 의지가 있다는 걸. 푸른 토끼가 이문저문 열어보는 조용한 시장이었다면 불꽃의 붉은 토끼는 절 좀 보세요 라고 하는 조금은 관종 성향이 있는 음의 토끼인 겁니다. 낯은 많이 가리지만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고 싶은 그 소심한 관종 붉은 토끼가 바로 87년생 저입니다.
안쪽을 향하는 불이 더 안쪽으로 파고드는 뱀과 만나면 내면이 확신과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죠. 안으로 향하는 불꽃정이 아직 미의 양과 만나면 이렇게 해볼까? 아직 아니야. 저렇게 해볼까? 아직 아니야.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약간은 유보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숙성, 성숙, 발효, 완성의 닭과 만나면 드디어 그 내면적 확신과 열정이 완성되어서 이름을 딱 붙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붉은 닭 정유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름표를 붙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뜻으로 역사적으로는 정유재란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지만 사실 내부에 쌓이고 있던 갈등이 표면화된 것, 그게 정유재란이었죠. 이렇게 붉은 닭 정유는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름표를 띡 하니 붙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씨앗 모양의 돼지는 다음을 위한 씨앗을 마련하는 시기인데 밝게 빛나는 불의 속성과 만나면 그냥 조용히 준비하는 것이 아닌 알리면서 준비합니다. 저 이번에 안식년 들어갑니다. 저 이번에 뭐 준비해요 라고 겉으로 드러내면서 준비기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붉은 돼지의 특징입니다. 그럼 세 번째 천간은 봄, 여름, 그 다음 가을이구만. 아닙니다. 계절은 4계절이지만 천간의 음양 세트는 5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름을 지나 가을로 가기 전에 전환점이 바로 이 무와 기에 해당합니다. 색상은 노란색인데 왜 노란색이냐? 봄에 심었던 새싹이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나 가을에 수확하기 전까지 열심히 자라나는 구간, 흙 속에서 머무는 구간이란 뜻이죠. 그 중에서도 양의 전환인 무는 이렇게 창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가을에 수확해야 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 연도로는 끝자리가 8로 끝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지키려는 무와 시작하고 변화하려는 쥐가 만나면 에너지가 충돌하게 됩니다. 쥐가 뭘 시작하려고 하면 막아서고 시작하려고 하면 막아서기 때문에 실제로 변화되는 것은 적습니다. 그래서 갈등 속에 침체기가 지속되는 거죠. 호랑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가 나가려고 하면 막아서고 나가려고 하면 막아서기 때문에 긴장이 지속되고 변화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상쇄되어 크지 않습니다. 용은 좀 다릅니다. 용은 움직이더라도 위아래로 질서를 유지하며 움직이기 때문에 지키는 무와 질서를 유지하는 용이 만나면 기존의 질서를 더 공고히 하고 안정화시키는 해가 됩니다.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전환의 오와 무의 전환은 의미가 다릅니다. 말 오자는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완벽한 전환이라면 무의 오자는 창을 가지고 내가 지키면서 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전환은 동일하지만 방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급격한 변화 오가 지키면서 변화하는 무와 만나 급격한 변화가 조금 더 완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노란 말의 해 무오년에 일어난 무오사화가 비슷한 해의 갑자사화보다 규모가 더 작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을 가지고 지키는 무와 또 창을 가지고 지키는 개가 만나면 이 노란 개의 해는 기존의 체질을 유지하고 공고히 하는 안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을 지키면서 성숙하고 전환하는 시기인 기의 해는 몸 기자를 씁니다. 그런 성숙과 변화, 전환이 몸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해입니다. 출생연도 9로 끝나는 경우가 기의 해에 해당합니다. 나를 갈고 닦아 준비하는 이 몸기, 기의 해가 꽉 붙드는 소와 만나면 내 마음 안에 생각했던 것들을 의지를 재확인하는 시기이자 몸은 꽉 붙들어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요. 이직도 하지 않고 이사도 가지 않는 거죠. 반면 문을 열고 나가는 토끼는 그냥 생각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을 실제로 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기가 안쪽으로 향하는 뱀을 만나면 더 내부로 아이의 생각만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은둔하고 칩거하여 내면을 갈고 닦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직 미자의 양과 만난다면 뭔가나 하려고 하지만 아직은 아닌 상태가 유지됩니다. 반면 닭은 다릅니다. 닭은 충분하게 익었다, 숙성되었다, 발효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몸기와 만나면 내가 완성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이 아닌 몸기, 행동으로. 그래서 노란 달개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완성되었다는 걸 저 완성됐어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인 거죠. 씨앗 모양의 돼지도 준비, 몸기자도 준비라면 준비와 준비가 만나 완벽하게 내면과 외면이 모두 준비 모드로 들어간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수확을 했습니다. 이 가을의 상징 색깔은 흰색입니다. 아니, 왜 수확의 계절 가을의 상징색이 흰색이냐? 수확한 벼를 칼로, 쇠로 갈고 닦아서 하얗게 도정하는 것이 바로 경과 신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외부를 다듬는 큰 칼인 경은 출생년도 0으로 끝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다듬는 큰 칼과 시작하는 쥐가 만나면 무턱대고 갑자처럼 급격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칼날로 정확하게 판단하여 될 것과 안 될 것을 구분하여 시작합니다.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턱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이성적으로 명확하게 하여 나아가는 거죠. 도정하는 칼과 질서 안에 움직이는 용이 만나면 그 질서를 칼로 구체적으로 다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2000년에는 의약 분업이 있었습니다. 의사와 약사가 하는 일을 더 섬세하게 갈고 다듬은 거죠. 180도 변하는 말이 이성의 칼날 경과 만나면 그 전환의 힘이 좀 억제됩니다. 무조건 180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칼로 필요한 부분만 조금 도려내어서 바꾸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하얀 말은 급격한 변화는 없습니다. 날카로운 번개 모양의 원숭이와 날카로운 칼 경이 만나면 날카롭게 기존의 제재를 정리정돈하게 됩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칼 경이 들어간 해에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정리정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지키려고만 하는 개도 하얀 개, 경자가 들어간 개는 그냥 지키지 않고 이성적으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걸 구분해서 지킨다는 거죠. 내면을 향하는 날카로움은 매울 신자를 씁니다. 아주 매운맛으로 자기 내면을 갈고 닦는다는 거죠. 출생연도로는 끝자리가 1로 끝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꽉 붙드는 소는 그만큼 미련도 많이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소라 할지라도 이 매운맛의 하얀 소는 그 미련들을 척척 잘라낼 힘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을 여는 토끼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얀 매운맛의 토끼는 문을 열어서 맛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칼로 맵게 갈고 닦아서 그 여는 문마다 자기 실력을 다듬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허투루 하지 않는 토끼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뱀과 날카로운 신이 만나면 아주 날카롭게 자기 비판이 가능합니다. 자기 객관화, 자아 비판이 냉철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미도 지금까지는 우유부단하고 뜨뜻미지근한 모습만 보였다면 날카로운 신과 만나면 정말 필요한 점검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거 정말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할 때 이성적으로 잠깐 기다려, 아직 아니야, 조금 더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하얀 양입니다. 술단지 안에 넣은 술이 익어서 꼬끼요 하고 알리는 닭이 날카로운 신과 만나면 내가 지금 완성된 것을 조금 더 날카롭게 다듬는 과정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준비의 돼지도 그냥 가만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냉철하게 날카롭게 철저한 준비를 하는 단계를 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계절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은 색채로는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왜 겨울이 검은색이냐?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던 것들을 다 소멸시켜서 무로 만들어 정화한 뒤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로 까맣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재생의 이미지는 물과 연결됩니다. 큰 물로 휩쓸어서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다시 그 물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물줄기 임은 숫자 2에 대응되며 출생년도 2로 끝나는 경우 이 큰 물줄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쥐가 시작을 하려 하고 호랑이가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큰 물줄기를 거스를 순 없습니다. 그래서 푸른 쥐, 붉은 호랑이와 달리 이런 검은 쥐, 검은 호랑이는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용은 이 큰 물줄기의 흐름과 맞아 떨어집니다. 용은 질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물인 임과 용인 진이 만나면 큰 물줄기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임진, 임진왜란이 익숙하시죠? 임진왜란으로 조선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계기로 분명 하락기에 접어든 건 맞습니다. 이런 검은 용의 해는 통과 을의 변화의 물줄기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환의 말도 쥐나 호랑이와 마찬가지로 큰 물결에 막혀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원숭이는 그 날카로운 걸 찌를 대상이 없습니다. 물은 날카로움에 찔리지 않거든요. 대신 그 날카로운 칼을 물로 씻어내어 다음의 정비를 준비합니다. 지키려는 개는 기존의 것을 흘려보내고 깨끗하게 비워준 후 새 출발을 준비합니다. 내면을 향하는 물인 개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 내면화를 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위로 들어오는 작은 물줄기가 내면으로 퍼져 나가는 거죠. 숫자로는 출생연도 끝자리 3에 해당합니다. 내면화의 개가 꼭 붙드는 소를 만나면 의식적으로 붙들고 있던 것이 완벽하게 내면화가 되어 내 것이 되었다, 내 본성이 되었어, 체화가 되었어 라는 완성의 단계가 됩니다. 여러 개의 문을 여는 토끼가 내면으로 스며드는 물줄기 개와 만나면 단순히 문만 열고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진짜로 재주가 많은 토끼가 됩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뱀이 스며드는 물을 만나면 자기 비판, 자아 성찰을 했던 것들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들어 더 발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항상 아직이야, 멈춰, 조금 더 준비해야 돼 라고 했던 우유부단해 보이기만 했던 양이 정말 준비를 내면화하는 개와 만나면 그냥 말로만 하는 준비가 아닌 준비를 내면화하여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든 최종적인 준비가 끝납니다. 술단지 속에 술을 발효시키고 숙성시키는 닭은 내가 내면화를 끝냈어 라는 걸 꼭 끼워라고 알리고 조금 더 완성되게끔 업그레이드, 심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60갑자의 맨 끝인 검은 돼지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시작과 자아 성찰들을 모두 다 응축하여 하나의 씨앗으로 만들어 그 다음의 시작을 준비합니다.